첫 번째 차트 패턴 바로 더블탑과 더블바텀입니다. 더블탑의 경우에는 뭐죠? 쌍고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더블바텀인 경우에는 쌍바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나오는 거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저항선을 막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서 응용된 게 더블탑과 더블바텀이에요. 반대로 지금 더블바텀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막고 튀어오른 것 때문에 차트 패턴을 그냥 더블바텀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차트 패턴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보다 그냥 저항을 막고 또는 지지를 막고 이 주가가 튀어오르거나 반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 더블탑 이거는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언제 써먹느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이럴 때 이제 더블탑을 써먹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거 여기 맞으면 내려오겠네, 이거를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면 우리가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죠. 숏 포지션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어쨌든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결국은 여기를 맞고 내려올 확률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이 저항선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손절이라는 걸 쳐야 됩니다. 왜? 저항선이 뚫리게 되면 강력한 지지선으로 변하게 되겠죠. 지지선으로 변하면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손익비 좋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더블탑, 더블바텀에서 우리가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탑로스 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더블바텀인 경우는 어떻죠? 더블바텀인 경우에는 주가가 지지선을 맞고 한번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겠죠. 이 내려가고 있을 때 여기가 지지선이다, 그러면 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또다시 맞고 반등을 할 확률이 크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겠죠. 당연히 스탑로스 라인은 이 지지선이 붕괴되면 바로 손절을 치는 겁니다. 주가가 우리 예상과 항상 맞아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과연 지지를 해주느냐, 저항을 계속 지켜주느냐, 또는 붕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차트에서 보통 더블탑을 찾아라 한다면은 굳이 이런 더블탑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저항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저항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네, 맞고 또 떨어질 것 같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저항선을 하나 그어 놓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지선을 그어서 맞고 또 비비다가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근 지지선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블탑, 더블바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지선, 저항선을 미리 그어놓고 이 지점을 돌파하는지 지켜주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지선 또는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켜준다 했으면은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예측이 맞았으니까.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바로 손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블탑, 더블바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것, 그리고 최대한 지지선과 저항선 근처에서 손익비 좋은 자리에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차트 패턴은 웨지라는 패턴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쐐기라는 건데, 웨지 패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긋느냐? 주가가 고점을 높이긴 하는데 고점을 높이는 기울기가 낮아집니다. 이 저점의 높이보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점을 낮추기는 하는데 저점을 낮추는 속도가 점점 낮아져. 이런 상황에서는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가 같이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같이 걸리면서 거래량이 줄 겁니다. 왜냐?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려는 매수세가 계속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격은 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서 추세 반전의 신호인 이제 다이버전스가 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웨지를 볼 때는 이렇게 추세선만 보는 게 아니고 다이버전스를 같이 본다던가 거래량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을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게 왜 좋냐? 왜냐하면 손익비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추세 반전에 가장 적합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웨지 패턴을 정확하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세선을 그어보고요. 추세선만 긋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주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뜨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물론 이건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지 꼭 이렇게 되진 않아요. 다이버전스가 안 뜰 수도 있고 꼭 이렇게 이상적인 기울기가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변수는 항상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알면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애초에 웨지라는 패턴 자체가 만들어지는 이유 자체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 기울기가 계속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 기울기가 준다는 것은 결국은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매수세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RSI도 낮아지고 다이버전스가 뜨는 겁니다. 자, 마지막 패턴은 헤드앤숄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드앤숄더는 이런 식의 세 개의 고점을 가지게 되는데,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진 이유는 고점을 높였으나 다시 내려온 후에
여기서는 이제 넥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지선을 맞고 다시 튀어오른 이 고점이 결국은 이 전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 이 점에 입각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도 사실은 예측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헤드앤숄더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이쁘게 나오지만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보통은 이렇게 넥라인에서 기울기가 있으면서 이러다가 점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헤드앤숄더도 결국은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실전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가장 먼저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이 점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거래량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 상승폭 이후 큰 하락이 나오죠. 이 다음 반등이 나오는 이 지점부터 우리는 헤드앤숄더를 유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다시 반등 주는 이 지점에서 차트가 전고점을 넘기냐 안 넘기느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이 생긴다.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꺾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꺾였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세 번째 오른쪽 어깨 라인이 되니까 여기를 다시 넘긴다면 우리는 손절 라인을 걸면 되고요. 그 다음 넥라인을 그었죠. 넥라인까지가 우리의 TP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헤드앤숄더는 원칙적으로는 더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 기울기 자체도 이만큼 오른쪽 어깨에서 하락분만큼 또 더 떨어지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결국은 이 지지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맞고 또다시 한 번 더 튀어올랐다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넥라인까지 이 구간 사이에서 우리는 손익비를 설정을 해서 진입을 하면은 확정적인 수익을 가져간 이후에 지지선이 뚫리는 이후부터는 큰 수익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보통 저는 반익 반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을 항상 오른 어깨를 재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저는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잘 보질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손절 라인을 걸어도는 편입니다. 사실 차트 패턴이 이거 말고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은 사실 몇 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트레이더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차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저는 사실 차트 패턴만 보고 매매를 하는 편은 아니고 차트 패턴을 볼 때도 이제 지지 저항을 보기도 하고요. 다이버전스를 보기도 하고 거래량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다이버전스와 함께 이 차트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은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다이버전스랑 차트 패턴 이것만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거의 꿀팁들을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정도까지 제가 떠먹어 드렸는데 이걸 못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영상을 한 2번, 3번 돌려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 실전에서 적용하